인사드리겠습니다.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벼농사 담당자 이용혁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고품질 벼 재배기술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입니다. 2021년도 벼농사 작황 분석을 간략하게 하고 벼 재배 단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벼농사 분석입니다. 흔히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고 하죠. 그만큼 벼농사는 기상 조건이 중요합니다. 재작년엔 태풍과 뱀얼구 피해로 인해 시바르당 쌀 생산량이 442kg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기상 조건이 매우 좋아 시바르당 쌀 수확량이 508kg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벼 재배 단계별 기상 현황입니다. 작년도 평균 기온은 평년에 비해서 높았고 일조시간과 강수량은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출수기 이후에 일조시간이 감소하였고 강수량은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출수 후 고온 다습한 환경 조건으로 후기 병해충 발생량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이아미는 이삭도열병, 세척무는 입진무늬 마른병, 유기단지는 깨씨무늬병이 많이 나왔습니다. 둥숙기 후반에는 고온건조한 환경 조건으로 인해 빠른 둥숙으로 벼알 무게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황숙기에는 야간 기온이 평년에 비해 4도씨가 높아 야간 호흡량이 증가하면서 쌀 수확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볏짚은 논으로 다시 돌려주셔야지 땅심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소모기용 조사료 건포 사일리지로 볏짚을 수거하면서 땅심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로 없어지는 유기물량은 시바르당 75kg입니다. 없어지는 양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볏짚은 375kg, 태구비는 750kg이 들어갑니다. 볏짚 속 양분 함량입니다. 시바르당 볏짚은 600kg 정도 생산이 되고 질소 4.3kg, 인산 5.7kg, 칼리 20.4kg, 규산 63kg, 유기물 174k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볏짚을 수거하면 규산과 유기물 함량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볏짚 분해는 느립니다. 첫 해에 30에서 40%, 둘째 90% 정도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CN율 때문이고 미생물이 좋아하는 CN율은 20입니다. 하지만 볏짚은 탄소가 높아 CN율이 70입니다. 분해가 잘 되게 하려면 질소질 비료를 주어야 하는데 일반 재배는 요소 10kg, 유기 재배는 유박 100kg을 주시고 잘 섞으시면 볏짚 분해가 촉진됩니다. 2021년 논토양 지력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기준치에 비해 유기단지는 유기물, 유효인산, 유효규산 기준치가 미달되었습니다. 일반 단지는 마그네슘, 유효규산 성분이 미달하였습니다. 인산 결핍 시 특히 유기단지에서는 잎이 좁고 분열이 감소하여 광합성량이 줄어들고 출수와 성숙 지연으로 수확량이 감소합니다. 유기재배 단지에서 녹비 재배 시 칼륨과 질소는 충분히 공급되지만 인산은 공급되지 않습니다. 유기단지에서는 골분을 시바르당 22kg 정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인산은 마그네슘과 같이 시비를 하시면 뿌리 근산 분비량이 늘어 인산 흡수량이 3배 정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잎상 규산질 비료에는 고토 성분인 마그네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잎상 규산질 비료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일반 단지에서 부족하다고 나온 마그네슘은 광합성 기관인 엽록소의 구성 성분으로 하이엽이 항변하고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규산은 쓰러지기 쉽고 병에 잘 걸리며 둥숙이 지연됩니다. 쌀 생산량은 광합성에 의해 출수 전 26%, 출수 후 74%가 좌우됩니다. 따라서 잎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장 양분 기여도를 보면 상위 3협이 둥숙의 92%를 기여하고 이 중에 그림과 같이 나오는 마지막 잎인 지엽이 61.5%로 매우 중요합니다. 규산의 역할과 시험 효과를 보시면 배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영양소로 질소 흡수량의 8배이며 잎과 줄기를 단단하게 하여 쓰러짐을 예방하고 세포벽을 단단하게 도포하여 도열병균과 해충 침입을 억제합니다.
잎을 직립시켜 햇빛을 잘 받아들여 동화량이 증가하면 등숙률이 향상됩니다. 체내의 질소 함량을 조절로 아밀로스와 단백질 함량을 낮추면서 밥맛을 높게 해줍니다. 규산질 비료 시용하기입니다. 토양 검정 결과 유효 규산이 157 ppm 미만인 논이나 자기 논이 매년 쓰러진다면 규산질 비료를 주셔야 됩니다. 규산질 비료는 3년에 1회 하시고 시바르당 200에서 250kg를 주시면 됩니다. 주는 시기는 밑거름 주기 2주 전까지 하셔야 7에서 12%까지 수량 증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규산질 비료에는 알칼리분이 40% 들어있는데 이거는 석회 성분으로 석회 성분은 밑거름과 같이 시용을 했을 때 질소가 탄질 작용으로 공기 중으로 휘산을 하게 됩니다. 재배를 하시다 뱃잎이 출수 전에 처진다고 하시면은 수용성 규산질 비료를 출수 10일에서 20일 전에 시바르당 1kg 정도 논에 던져주시면 됩니다. 벼 수확 후 토양 검정을 하는데 가지고 오시는 시료가 문제가 많습니다. 정확한 토양 검정을 위해서는 시료 채취 요령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건강검진을 공복 시에 하듯 토양 검정도 비료 주기 전인 수확 직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논은 가을가을이 전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료 채취 방법은 논의 위치에 따라서 토양 성분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필지별로 10개 지점 이상 지그재그로 채취를 해주시고 채취 방법은 겉흙을 1에서 2cm 걷어내고 첩삽은 버리고 5에서 15cm 옆면을 채취해 주시면 됩니다. 채취한 흙은 모아서 골고루 섞은 후 1kg 정도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의뢰 후에 처방서는 발급까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주요 재배 품종 특성 비교입니다. 올해 정부 보급 중인 신동진과 새청무 그리고 문의가 많으신 강대천과 참동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진은 수량이 높고 벼알이 굵고 밥맛이 양호합니다. 하지만 쓰러짐, 수발화, 도열병, 오갈병, 벼멸구에 매우 약합니다. 신동진은 벼알이 매우 굵으므로 파종량은 정량보다 10% 정도 늘려서 파종을 해주셔야 되고 수확이 너무 늦은 경우에는 변색미가 많아집니다. 다음은 새청무 품종입니다. 새청무는 재배 안정성 및 밥맛이 매우 우수하고 수발화에 강합니다. 쓰러짐도 새누리에 비해서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분열이 많이 생기므로 재배 본수가 많거나 비유료가 과다 시에는 잎진무늬 마른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에 민감하여 이양이 빠르면 출수도 빠릅니다. 출수가 빠르면 좋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수확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강대천 품종입니다. 강대천 품종은 쌀 외관이 양호하고 신동진에 비해 도종률이 4% 정도 높고 밥맛이 비슷합니다. 강대천 품종은 출수가 다른 품종에 비해서 4일에서 5일 정도 늦기 때문에 출수가 늦다고 조기 이양을 하시면 수확량이 감소합니다. 또한 가락이 4cm 이상으로 도정 시 유의하셔야 되고 다음 해에 자가체종 종자로 쓰실 때에는 탈망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참동진 품종입니다. 참동진은 신동진을 개량한 복합 내병성 품종으로 병에 매우 강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이삭도열병에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다른 특성은 신동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튼튼한 모 기르기입니다. 보급종은 소금물 가리기를 생략하시고 자가체종 종자는 꼭 소금물 가리기를 실시하셔야 됩니다. 매벼 기준으로 비중은 1.13으로 물 한 말에 소금량은 4.2kg입니다. 바닷물을 쓰실 때에는 소금량이 0.5kg입니다. 옆에 그림과 같이 달걀을 띄웠을 때 동전 크기만큼 물 밖으로 노출되면 정량입니다. 소금물 가리기 순서입니다. 소금물을 종자에 3분 정도 담근 후 뜨는 종자는 걷어내고 가라앉은 종자만 물에 두세 번 씻어서 그늘에 말린 후 종자 소독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벽실을 소금물에 10분 이상 담그면 발화율이 저하됩니다.
2020년 보급종은 전량 미소독 종자이기 때문에 종자 소독을 꼭 실시해 주셔야 됩니다. 종자 소독 시기는 중만생종 기준으로 20일 모일 때 모내기 23일 전인 5월 7일에 해주시고 30일 모일 때는 모내기 33일 전인 4월 28일에 해주시면 됩니다. 종자 소독 예방병해주입니다. 오병 1충으로 키다리병, 도열병, 이상누루병, 가시무늬병, 세균성 배알마루병, 충은 작년에 구례에서 많이 나온 벼입 선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종자 소독의 가장 큰 이유인 키다리병 감염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다리병은 벼의 생육 기간 중 출수 개학이 단 한 차례만 감염이 됩니다. 종자의 병증은 바로 발현되지 않고 이듬해 종자를 사용할 때 육묘상에서 나타납니다. 키다리병은 줄기에 밀가루 같은 흰색 포자가 바람에 날려 화기에 전염되는데 이때 100% 감염 종자의 경우 배, 배유, 왕개에 감염됩니다. 종자 소독을 꼭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배에 감염될 경우 소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일반 재배 시에는 약재 소독법을 해주시는데 30도씨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소독을 하시고 이때 물 온도가 30도씨 이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약재마다 희석 배수나 사용 방법이 모두 틀리므로 꼭 읽어서 확인하시고 발화기에 종자 소독약을 먼저 넣고 섞은 다음 종자를 투입하셔야지 종자를 먼저 넣으면 출하 불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독 방법은 그물망에 종자 10kg씩 담아 물 온도 30도씨에서 하루나 이틀 동안 소독을 해주시고 물로 깨끗이 씻어내시면 됩니다. 친환경 재배 시에는 약재 소독이 아니라 온탕 소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1회 소독 시 물량과 종자 비율은 10대 1입니다. 소독은 60도씨에서 10분간 소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일러가 없는 온탕 소독기는 65도씨에 종자를 넣으시면 물 온도가 60도씨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소독이 끝나면 냉수에 10분간 침질을 하시고 침종 작업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쌓아서 소독을 하시면 물 온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세워서 소독을 해주셔야 되고 물 온도는 60도씨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물 온도 관리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약재 소독 없이 쉽게 온탕 소독하는 간이 온탕 소독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끓는 물과 찬물을 섞어 65도씨에 맞춰서 그물망에 10kg씩 종자를 넣고 10분간 소독을 하신 후 찬물에 넣어서 침종을 하시면 됩니다. 간이 온탕 소독법은 미래농업과 작물환경팀에서 서비스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통 2개와 끓는 물, 그 다음에 찬물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벼씨 담그기 적산 온도는 100도씨 기준 30도씨에서 3일, 25도씨에서 4일 정도입니다. 싹 틔우기를 하실 때에는 30에서 32도씨에 하루나 이틀 동안 실시하시는데 암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최하 길이는 1.5mm가 적당합니다. 종자 파종량은 중모 기준 종자 소량이 130g이고 소요 상자수는 30에서 35개입니다. 유기 재배 시에는 왕우롱이 제초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심수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키가 자랄 수 있도록 30에서 35일모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당 파종량이 많아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모 기준으로 한 상자당 130g, 5,200립이 적당하고 파종량은 주당 본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당 본수가 마르면 수량과 미질이 떨어집니다. 싹 틔우기는 30에서 32도씨에서 이틀에서 3일간 거적을 덮어 암흑 조건을 주시고 모판을 쌓을 때에는 15단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의 바깥 온도는 15도씨로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면 싹이 불균일하게 나옵니다. 상자 쌓기를 생략하고 바로 바닥 깎기를 하실 때에는 부직포와 비닐을 덮어 출하 유도를 하는데 이때 온도 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자리 관리입니다. 좋은 시에는 비닐을 덮어 보온을 해주시는데 특히 야간에는 20도씨 이하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물을 주실 때에는 아침에 주시고 한 번에 듬뿍 주셔야 됩니다. 물 온도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25도씨의 물이 좋습니다. 물때기는
모내기 5일에서 7일 전에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직포 못자리는 모내기 7일에서 10일 전에 부직포를 제거를 하는데 이때 본입은 산매일 때 흐린 날을 이용해 부직포를 제거를 해주시고 너무 일찍 부직포를 제거를 하면 저온 피해, 너무 늦게 부직포를 제거를 하시면 모가 연약해지고 고온 피해가 우려됩니다. 하우스 못자리는 20에서 30% 차광망을 씌워 주셔야 고온 피해와 백화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